자, 검찰이 새해 선물로 자신을 기소할 것이다 라고 조국 전 장관이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예상대로 조 전 장관을 기소를 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가족 관련해서 모두 11개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가족 수사 등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122일입니다. 첫 강제 수사 후에 122일째입니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 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하며 또 그렇게 믿습니다. 네, 검찰의 수사가 혹독한 시간이었다라고 밝힌 조 전 장관의 모습을 봤는데요.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입니다. 자, 조 전 장관 모두 11개 혐의로 기소가 됐죠. 네, 11개나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다 일일이 볼 수는 없지만 크게 몇 가지로 대표적으로 이제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이죠. 입시 비리와 관련돼 가지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을 하거나 발급을 하도록 요청을 했거나 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공문서 위조 등으로 이제 혐의 사실이 적시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공직자 윤리법상 백지 신탁 거부죄를 적용해가지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뇌물죄가 적용된 게 있습니다. 예. 이제 자녀 이 딸 조모양에 대한 장학금 부분을 뇌물죄로 인정을 했고요. 이 당시에 그 노모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뇌물 공여죄로도 같이 공범으로 기소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 사실들을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한 행위들을 했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로 해가지고 총 11가지 혐의로 기소가 된 그런 사안입니다. 예. 네. 자, 그런데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또 새로 나온 내용이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시험 문제를 푸는 것을 도와줬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네, 이제껏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그러게요. 내용이 나와서 네. 많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었던 부분이긴 한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아들이 이제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학업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듣고 있던 과목 중에 민주주의에 대한 글로벌 시각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이 온라인 시험을 봤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온라인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아들이 보낸 그 문제에 대해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함께 이것을 풀어줬고 풀어준 것에 도움을 받아서 아들이 A학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미국 조지 워싱턴 대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냐. 이 영업 방해와 관련된 것으로 기소가 됐고요. 이와 관련되어서는 뭐 아들의 입시 비리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정경심 교수도 추가 기소가 됐는데 이 추가 기소된 부분은 정경심 교수가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련 혐의라든지 증거가 많이 중복이 된다. 그리고 그쪽 재판부에 관련돼 있는 기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해당 재판부에서 함께 맡아달라 이렇게 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 지금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의 시험 문제를 도와준 것, 시험 풀이를 도와준 것이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국내 대학이 아니라 외국 대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이 외국에 있는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까지만 있으면 지금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을 기소한 것은 뭐 굉장히 깜찍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공소장에는 단순히 미국 조지 워싱턴 대의 업무 방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업무를 방해하고 그렇게 학점을 따고 장학금을 딴 것을 가지고 아들이 우리나라의 연세대라든지 여러 학교에다가 이것을 제출을 했다라는 부분이 예. 함께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앞에 부분도 함께 기소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그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아들까지도 또 뭔가 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조 전 장관의 아들이나 딸도 성인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이해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제 제출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공범으로 기소가 될 수는 있고요.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요. 네. 다만 이제 이번에 정경심 교수도 기소를 했고 구속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조국 전 장관도 불구속 기소를 한 상태인데 만약 기소를 한다고 했다면 사실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이 맞고 네. 안 한다면 이번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 전 장관의 부부만 이제 기소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검찰 기소에 대해서 조 전 장관 측에서는 상상과 허구에 의한 정치적 억지 기소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상상과 허구. 네, 맞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하는 것과 거의 똑같죠. 내용이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인 기소이고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이다. 네. 즉 이번에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4달이나 조 전 장관을 수사를 했는데 네. 혐의 부분이 뭐 예를 들면 이 정도밖에 소명이 안 됐느냐 아니면 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또 있고요. 조 전 네. 장관도 앞서서 이제 영상에서 보셨지만 110일 가량을 굉장히 힘들게 보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는 기소가 아니냐. 그리고 4달이나 지금 지났음에도 이제서야 구속 기소도 아닌 불구속 기소를 하는 것이 인디언 기우제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인 것이고요. 여기에 네. 반해서 또 진중권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인디언 기우제는 잘못된 표현이다. 고구마 캐기, 고구마 주기 캐기다. 왜냐하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혐의가 나오고 또 다른 혐의가 나와서 4달이 지난 것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예. 이 부분은 같은 사실관계를 검찰은 또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다르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사실 조 전 장관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이라든지 그 가족들보다도 오히려 주변에서 여러 가지 또 분석들이 나오면서 더 논란이 커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지금 혐의가 무려 11개나 되는데 이게 불구속 기소가 되면서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게 좀 무리하게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특히 이제 뭐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뭐 입시 비리는 그렇지만 뭐 사모펀드라든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혐의가 약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이 제기됐던 혐의 사실 중에서 가장 만약 인정이 된다면은 문제가 되게 심각할 것이다라고 봤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 그렇죠. 관련돼서 뇌물죄가 예. 인정이 되느냐. 그럼 금액도 크잖아요. 네. 그렇고 또 법리적으로도 만약에 그것이 인정이 된다면 굉장히 좀 간단하게 경유 구성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이번에 이제 혐의 사실에서 소명되기 어렵다라고 봐가지고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해서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연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것 중에서 기소된 내용 중에서 오히려 핵심적인 부분들은 빠지고 사실은 모든 것들을 전방위적으로 봐가지고 그 중에서 그냥 될 수 있는 것들은 다 기소를 한 그런 형태가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한편으로는 제 법률가로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검찰의 기소 그리고 영장 발부, 기각 이 모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너무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들이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수사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11가지 혐의점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사법부에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도한 기소인지 혹은 적정하지 않은 기소인지 이 부분도 가려질 거지 않겠습니까? 네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뭐 11가지가 한 가지 범죄들이 한 가지 하나하나가 큰 범죄도 있고 작은 범죄도 있겠지만은 네. 어쨌든 범죄는 맞습니다. 만약 인정이 된다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언급하신 그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이제 그 상장이 돼 있는 주식에 대해서 저가 매수한 부분하고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부분 뭐 이런 것 때문에 뇌물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뺀 이유를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둘 수 있습니까? 일단은 몇 가지 그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돈을 보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죠. 이것이 해당되는 차명 주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 네. 인정이 되어야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차명 주식으로 매입하는데 이것이 저가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것이 저가일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민정수석으로서 여러 가지 직무 권한들과 관련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에 대해 가지고 조국 전 장관이 어느 정도 인식을 했다라는 점에 대한 증거와 소명이 있었다면 이 부분도 기소가 됐겠지만은 네. 지금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뇌물죄로 구성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었지만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그렇군요. 그런 관련 내용들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좀 더 쟁점적으로 좀 다퉈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재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